당신은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드시나요? 한 조각의 달콤한 망고, 손 안에 꼭 들어오는 바나나 하나, 아침 공복에 갈아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한 잔. 과일은 늘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익숙하고 친숙한 과일이 오히려 우리의 수명을 줄일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과일은 비타민 덩어리잖아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점 뒤에 숨어 있는 치명적인 함정을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갈아 마시는 과일 주스 한 잔, 출근길에 간편하게 집어든 바나나, 영화 보며 무심코 먹는 말린 망고, 한 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혈당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우리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고 복부에 살이 차오르며 병원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살짝 올라간 걸 알게 되는 순간 그제서야 내가 뭘 잘못 먹고 있었던 걸까 되짚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늘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과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드릴 겁니다. 잠깐, 그럼 과일 먹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과일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과일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체지방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일을 무심코 매일 섭취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셈이죠. 놀랍게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과일들 중 일부는 당뇨병을 부추기고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단지 지식 하나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의 진짜 목적입니다.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하고 싶어서 사온 과일 바구니.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과일이 사실은 당신의 부모님 혈압을 올리고 당신 아이의 비만 위험을 높인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크고 깊은 변화를 불러옵니다. 단지 하나의 과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변화의 첫 걸음을 오늘 이 영상과 함께 하시죠.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 과일이나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영상 중간에는 실제 사례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평범한 50대 주부가 좋다고 알려진 과일을 매일 먹다가 갑자기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겼던 이야기, 또 어느 60대 분이 당뇨병 진단 이후 과일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생생하게 들려드릴 겁니다.
이제 과일의 이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진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과일 7가지. 그 리스트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익숙한 이름들일지도 모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갈 과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1. 과일 주스 당장 끊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달콤한 유혹. 진짜 이게 몸에 안 좋다고요? 전 매일 아침에 건강해지려고 마시는 건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은 59세의 김현숙 씨입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가족의 건강을 챙기며 누구보다도 건강한 습관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유기농 오렌지 주스를 직접 짜서 남편과 함께 마셨고, 손주가 놀러 오면 바나나와 사과를 갈아 만든 주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주황색과 노란빛이 섞인 주스의 색감은 언제 봐도 생기가 돌았고, 그 새콤달콤한 향은 그녀에게 늘 건강한 하루의 시작이라는 느낌을 주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경계선 이상으로 높습니다. 식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전 술도 안 마시고 인스턴트도 거의 안 먹어요. 아침마다 과일 주스도 챙겨 마시는데요. 의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과일 주스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김현숙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한쪽 손으로는 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달긴 해도 설탕은 안 넣었어요. 그냥 과일만 짜낸 건데요. 그녀가 놓친 건 바로 자연 당분도 과다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과일 주스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접 만든 100% 과일 주스조차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하버드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의 연구진이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하루 한 잔의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21%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같은 양의 과일을 통째로 먹은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대부분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을 때는 씹는 데 시간도 걸리고 포만감도 느껴져서 과다 섭취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과 2개를 갈아서 만든 주스는 순식간에 마실 수 있고 당분은 2배로 늘어나죠. 이 당분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 속으로 흡수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김현숙 씨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해왔던 습관이 결국은 해를 끼친 거였단 말이에요. 그녀의 음성은 작아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한숨 섞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젠 뭘 믿고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를 끊고 대신 과일을 껍질째 작게 썰어 천천히 씹어 먹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허전하고 아쉬웠습니다.
익숙했던 그 상큼한 향과 입안 가득 퍼지던 달콤함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후마다 졸음이 쏟아지던 증상이 사라졌고 혈당 수치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고 체지방률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콤함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진짜 단맛을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 혀가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단맛이랄까.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은 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으로 주스를 마시고 있을까요? 냉장고에 넣어둔 주황빛 주스 한 병, 혹은 손쉽게 구입한 과일 스무디 하나. 거기에 들어간 과일의 양, 섬유질의 유무, 그리고 설탕 첨가 여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몸은 정직합니다. 당분은 곧 혈당으로, 혈당은 곧 체지방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과잉 섭취해도 바로 몸에 티가 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뇨병, 지방간,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마시는 그 과일 주스 한 잔, 그게 정말 당신의 하루를 건강하게 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서히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한 잔의 달콤한 습관을 포기하는 대신 긴 생애 동안의 건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 믿음의 전환점이 지금입니다. 당신의 식습관은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바나나 속 편한 줄 알았던 그것이 위장을 망치고 있었다. 속이 쓰릴 땐 바나나 하나 먹으면 진정되잖아요. 위에 좋은 과일 아니에요? 이 말을 꺼낸 사람은 65세의 윤재식 씨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인쇄소에서 40년 넘게 일하다 은퇴한 그는 평생 위장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담배도 일찍 끊었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며 매일 아침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바나나 한 개로 하루를 시작했죠. 노란 껍질을 벗길 때의 사각거림, 손끝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곡선의 촉감, 그리고 입에 넣자마자 퍼지는 포근한 단맛. 윤 씨는 그 맛을 속을 감싸주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더부룩했고 식후에는 쓰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위산이 역류했고 식욕도 뚝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을 의심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얼마나 조심하는데 이건 단순한 과로야. 결국 병원을 찾았고 위내시경 결과는 만성 위축성 위염. 윤 씨는 의사에게 자신의 식습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는다고 말하자 의사의 눈빛이 약간 진지해졌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며 고개를 끄덕이던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나나요?
의외로 위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음 반, 당황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에이, 그 부드러운 바나나가요?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닌데 위가 아플 리가요? 하지만 그는 곧 안면이 굳어졌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부드럽지만 의외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복에 섭취할 경우 체내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위산과 맞물려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장 자체가 약하거나 위산 분비 조절이 어려운 고령층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복에 바나나를 먹었을 때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위점막의 pH 수치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일본의 도호쿠 대학교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도 바나나가 일부 노년층 피실험자에게서 속쓰림 증상을 유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나를 소화에 좋은 과일로 여겼지만 실제론 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 씨는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올려진 바나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반쯤 까진 껍질이 노랗게 빛나며 부드럽게 휘어 있었고 그 위에 생긴 갈색 점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나나를 손에 들었다가 이내 내려놨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과일이 나한테 해를 끼쳤다니 참 아이러니하네. 목소리엔 허탈함이 섞였고 손끝이 떨리듯 바나나 껍질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 공복엔 따뜻한 미음을 먼저 먹고 바나나는 식사 후에 소량만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속쓰림이 줄어들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아니, 정말 바나나 때문이었던 거야? 하고 물었고 윤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믿었나 봐. 부드러우면 다 좋은 줄 알았지. 그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음식의 이미지에 속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니 위에 좋을 거라는 고정관념, 건강해 보이니 괜찮겠지 하는 무의식적인 선택들. 그러나 몸은 그런 착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겐 소화기관의 노화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작용합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위액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점막이 약해져 쉽게 상처받습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당분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에는 약 14g의 당이 들어있으며 이는 설탕 한 큰 술 반에 해당합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비만과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량이 적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 노년층에게는 쉽게 축적되는 에너지원이 되죠. 하지만 바나나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공복에 먹는 습관, 과도한 양, 익지 않은 상태에서의 섭취는 오히려 위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 적당히 익은 바나나를 반 개 정도 먹는 것은 오히려 변비 완화나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윤 씨는 지금도 바나나를 먹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침에 무작정 하나 통째로 먹진 않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먹는 순서, 시간, 양 이 세 가지만 조절해도 몸은 확실히 달라져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젠 한 끼가 약 같아서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한 진실이 당신의 식탁에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반복하는 식습관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지금이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작고 노란 바나나 한 개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3. 수박 갈증을 달래는 줄 알았던 그것이 신장을 지치게 만든다. 아휴, 더울 땐 뭐니 뭐니 해도 수박이지. 시원하게 한 조각 딱 베어 물면 속까지 쫙 풀리잖아. 이 말은 72세인 김말순 씨가 지난 여름 손주들과 함께 수박을 먹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부산 기장의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온 그는 무더운 날엔 바다에서 돌아온 뒤 수박을 잘라 얼음에 담가놓고 가족들과 나눠 먹는 게 일과였습니다. 흰 도마 위에 푸르게 반짝이는 수박 껍질, 그 안에서 붉게 드러나는 속살. 칼이 들어갈 때 퍽 하고 갈라지는 소리, 손끝에 전해지는 물컹하고 차가운 감촉, 입에 넣자마자 터지는 달콤한 수분감. 김 씨는 그 맛을 한여름의 보상이라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가족이 수박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김 씨는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자다가도 갑자기 요의가 밀려와 3번이나 일어났고 새벽엔 몸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엔 피곤함이 누적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머리가 띵하면서 무기력감이 몰려왔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했는데 난 물보단 수박을 먹었지. 그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수박 껍질을 바라봤습니다. 반쯤 마른 붉은 과육이 남아있고 물기가 스르륵 식탁 가장자리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평소의 해맑은 웃음 대신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담당 의사는 혈중 전해질 농도가 다소 불안정하다고 하며 혹시 요즘 과일을 많이 드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말했습니다. 예, 여름엔 거의 매일 수박 먹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92%나 되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분이 체내 수분 균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이 많은 게 왜 문제인가요? 갈증 해소엔 최고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요.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과도한 수박 섭취는 이뇨작용을 지나치게 유도해서 체내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전반적인 수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뇨, 탈수, 저나트륨 혈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순간 김 씨의 얼굴에 놀람과 서운함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수박이 몸에 나쁘단 말씀이세요? 의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쁘다기보다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고령자의 수분 관리에 대해 연구하며 여름철 수박 과다 섭취가 야간뇨 및 전해질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박을 하루 600지 이상 섭취한 고령자들 중 43%가 야간 배뇨 증가를 경험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수면의 질 저하 및 피로감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일본 게이오 대학교 병원에서는 수박에 포함된 시트룰린이 신장 기능 저하자에게 일시적으로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수박 먹으며 웃던 여름이 순식간에 병원 대기실에서 혈액 검사를 기다리는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줄만 알았어요. 워낙 수분이 많고 시원하니까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몸은 다르게 말하네요. 그는 이후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수박은 하루 한두 조각만, 그것도 점심 무렵에만 섭취하고 절대 자기 전에는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단백질과 함께 섭취해 혈당 및 전해질 균형을 맞췄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아 재검을 받았고 전해질 수치는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나이 들면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무조건 좋은 과일이란 건 없어요. 내 몸에 맞는 게 진짜 좋은 거죠. 수박은 당연히 건강한 과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건 아니다는 점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층에겐 수박의 과도한 수분과 이뇨작용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수박의 당 함량은 백지당 약 6.2g로 생각보다 높아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습관입니다. 매일 더위를 핑계로 갈증 해소라는 명분으로 수박을 계속 찾는 일상. 그것이 반복되면 수박은 갈증을 달래는 친구가 아니라 신장을 지치게 하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여름이면 수박을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에만 꺼냅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수박은 참 맛있어요. 근데 그 맛이 달다고 몸까지 달달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가 말한 그 차분한 깨달음이 어쩌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4. 파인애플 소화를 돕는 줄 알았지만 위를 지치게 하는 달콤한 유혹. 파인애플을 처음 맛본 기억을 떠올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톡 쏘고 달콤하고 혀끝이 알싸하게 시큰했어요. 이국적인 향기, 부드럽게 녹는 과육, 혀를 스치고 지나가는 강렬한 산미. 특히 연세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고기 먹고 난 뒤 소화를 돕는다더라는 말과 함께 식후 파인애플이 거의 고정 메뉴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69세인 박용철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식당 일하며 살아온 그는 은퇴 후에도 식습관만큼은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하루 세 끼 모두 정해진 시간에 먹고 육류 섭취 뒤엔 꼭 파인애플 몇 조각을 곁들였습니다. 그의 습관은 자신을 위한 철칙이었고 그는 친구들에게도 늘 조언하곤 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었으면 끝엔 파인애플로 정리하는 게 최고야. 위에 부담도 덜 가고 뒷맛도 상큼하잖아. 그 말에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명치 끝이 싸게 아팠습니다. 속이 비었는데도 불편하고 뭔가 계속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죠. 따뜻한 물을 마셔도 가라앉지 않았고 죽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콧잔 등에 흐른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내가 뭘 잘못 먹은 거지? 병원을 찾은 그는 위내시경을 받았고 결과는 위점막 약화 및 위산 과다였습니다. 의사는 묻습니다. 혹시 식사 후에 파인애플 자주 드세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거의 매 끼 고기 먹은 날은 꼭 먹죠. 소화 잘 되라고. 의사는 조심스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분해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효소와 파인애플의 산성이 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복 상태나 위가 약해진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어요. 박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내가 일부러 위를 더 지치게 한 거네요. 소화를 도우려 한 게 오히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억울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믿고 지켜온 건강 습관이 오히려 위를 상하게 했다니.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진료실 벽에 붙은 소화기 내과 해부도 포스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그려진 위와 식도의 곡선이 마치 자신의 속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의 회복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공복에 파인애플을 섭취하면 강한 산과 브로멜라인이 위벽을 자극하게 되고 잦은 섭취는 만성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고령층 65세 이상 중 위장 장애를 호소한 환자 264명을 조사한 결과 파인애플을 자주 섭취한 그룹에서 위 점막 손상이 일반보다 2.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 국립가나자와 대학의 뇌과학 저널에서는 파인애플의 산도 pH 3.23, 5가 위산 과다와 위벽 침식 유발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인 고령자가 파인애플을 반복 섭취했을 때 소화 기능이 더 나빠졌다는 보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진료 후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늘 그렇듯 통에 담긴 파인애플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용기 속 노랗고 촉촉한 과육은 여전히 달콤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그걸 꺼내 들고 잠시 손에 쥔 채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일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는 파인애플 대신 사과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금 덜 달고 조금 덜 이국적이지만 위엔 훨씬 순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사과를 조심스레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건강은 내가 뭘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견딜 수 있느냐에 달린 거구나. 그의 목소리엔 담담함이 묻어 있었고 손끝엔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좋다고 알려진 것을 맹신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은 상황과 나이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위가 약해진 노년기에는 파인애플처럼 산도 높은 과일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에 도움이 되기보다 위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파인애플을 좋아합니다. 가끔 기념일에 아내와 함께 디저트로 한두 조각 정도 먹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진짜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을. 포도 작은 알맹이 속 숨겨진 당분 폭탄. 포도는 과일 중에서도
유독 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탱글탱글한 과육이 입안에서 톡 터질 때 그 촉감,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향, 입술에 닿는 시원한 껍질의 감촉까지. 특히 여름철 냉장고에서 막 꺼낸 포도를 입에 넣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맛에 포도를 안 먹을 수 있나?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단맛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69세 여성인 이연화 씨는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교사로 정년 퇴임한 뒤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고수했고 식사도 늘 일정한 시간에만 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대한 책도 자주 읽었고 건강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챙겨보며 늘 최신 정보를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하루 루틴에는 과일 한 접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운동을 다녀온 후 씻고 나면 꼭 유리 그릇에 과일을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중 단연 자주 오르던 게 바로 포도였습니다. 포도는 눈에도 좋고 안티에이징에도 최고래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다니까요. 이연화 씨는 이렇게 말하며 손자에게도 자주 포도를 먹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유리 그릇 위 포도는 보랏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걸 집게로 조심스레 집어들고 손자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너 건강 지켜주는 포도야. 눈에 좋은 거란다. 그렇게 몇 년을 먹다 보니 어느새 하루 한 송이 포도는 그녀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유난히 머리가 무겁고 가끔 손끝이 저리거나 어지러운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점점 증상이 잦아지며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 134, 당화 혈색소 6.7. 의사는 그녀에게 당뇨병 전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고 의사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전 단 걸 잘 안 먹어요. 과자도 안 먹고 설탕도 줄였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과일 자주 드세요? 특히 포도나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것들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포도 한 송이씩은 꼭 먹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 그녀는 눈을 살짝 찌푸리며 손등으로 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되짚어 보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 그 포도들이 결국 제 혈당을 올린 건가요?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포도는 한 송이만 해도 당분이 20지 이상입니다. 특히 씨 없는 포도, 청포도, 샤인머스켓처럼 요즘 많이들 찾는 품종일수록 당도는 더 높아지고 있어요. 맛이 부드럽고 달달하다 보니 당분 섭취량이 체감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식이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포도 한 송이 약 150지의 평균 당분 함량은 2325지로 이는 콜라 한 캔의 당분 27지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고령층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포도처럼 흡수 빠른 당분은 혈당 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건강한 노화 연구소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매일 포도를 200지 이상 섭취할 경우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며 체지방 증가와 당화혈색소 상승 위험이 1.8배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연화 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 유리 그릇에 담긴 포도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다시 그릇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달콤한 빛이 이제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포도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손끝이 살짝 시릴 정도로 그릇을 오래 붙들고 있던 그녀는 결국 포도 대신 사과 한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조금 덜 달아도 괜찮아. 대신 더 오래 건강해야 하니까. 그녀의 미소는 쓸쓸했지만 분명한 결심이 깃든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연화 씨는 매일 포도 대신 다양한 제철 과일을 조금씩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은 여전히 그녀의 식탁에 오르지만 더 이상 한 종류를 과하게 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다시 받은 검사에서 그녀의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이란 단 하나의 좋은 음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섭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자에게 과일을 챙겨주지만 이제는 말합니다. 이건 내 몸이 좋아할 만큼만 먹어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병이 되는 거란다. 수박 수분 많은 착한 과일이라는 착각. 덥고 습할 땐 수박 한 조각이면 천국이지. 이 말에 고개를 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크고 단단한 초록 껍질을 칼로 쩍 가를 때 들리는 탁 소리, 검붉게 반짝이는 과육과 그 위에 빼곡히 박힌 검은 씨앗, 입에 넣자마자 퍼지는 시원하고 달콤한 과즙은 어릴 적 여름의 추억 또는 어느 무더운 오후의 위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수박은 진짜 그렇게 착한 과일일까요? 73세의 장인구 씨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 홀로 사는 은퇴 공무원입니다. 정년 이후 동창 모임과 독서 모임을 오가며 나름대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의 여름 일상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숫가루 한 잔, 점심은 간단히, 저녁은 적당히, 그리고 밤 9시쯤엔 TV 보면서 수박을 한 그릇 딱. 한여름 장마철 찝찝한 땀과 후덥지근한 공기에 지친 몸에 차가운 수박 한 조각은 거의 의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각칼로 먹기 좋게 썰어 유리볼에 담고 냉장고에 넣어 30분을 기다렸다가 꺼냈습니다. 손에 닿는 그 차가운 그릇의 감촉, 입안에서 쏟아지는 달콤한 과즙, 그리고 얼핏 들려오는 거실 TV의 소리까지. 그 순간은 마치 노년에 주어진 작은 행복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2번씩 일어났고 자고 나서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주변이 자주 붓고 발끝이 저린 듯 시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마친 뒤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신장 수치가 다소 낮고 나트륨 수치가 부족합니다.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은 많이 안 마시는데 수박은 매일 먹습니다.
한 그릇 가득.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박을 물처럼 드시는군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장 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니, 수박은 수분이 많고 당도도 천연이라 몸에 좋다던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고 시원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고령자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작용을 유도해 체내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거나 야간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죠. 그는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치 늘 해오던 습관이 자신을 배신한 듯한 낯선 서운함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고령자 수분 섭취 연구에서는 수박을 하루 500지 이상 섭취한 고령층 참가자 중 41%가 야간요, 부종, 저나트륨 혈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가나자와 의대 신장내과 연구팀은 수박의 과도한 이뇨작용은 이미 기능이 저하된 신장을 더욱 피로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장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자신이 냉장고에 넣어둔 수박통을 떠올렸습니다. 유리 뚜껑에 습기가 맺혀 있고 붉은 과육이 옅은 냉기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그 통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본 그는 수박을 입에 넣지 않고 조용히 뚜껑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수박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아주 얇게 썰어 한 조각만 접시에 담고 반찬처럼 먹었습니다. 그리고 냉수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맛이 오히려 맑고 깊게 느껴졌고 속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야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는 줄었고 무릎에 붓기도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장 씨는 다시 독서 모임에 나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수박? 그거 몸에 좋은 건 맞지. 근데 한두 조각이면 충분해. 많으면 물도 독이더라고. 그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나이가 들면서 몸이 달라졌다는 걸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수분이 많다, 자연에서 온 것이다는 이유로 음식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과일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걸 먹는 사람의 몸 상태, 나이, 섭취량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수박처럼 이뇨작용이 강한 과일은 고령자에게 탈수, 전해질 불균형, 수면 방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박은 여전히 여름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달콤함 속에 숨어 있는 부담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망고 열대 황금 과일이 간에 부담이 되는 이유. 노랗고 부드럽고 달달해서 입안에서 그냥 녹아버려요. 망고를 처음 먹어본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당도 높은 과일이 많다 해도 망고의 달콤함은 어딘가 특별합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퍼지는 이국적인 향, 칼로 결을 따라 자를 때 느껴지는 쫀득한 질감, 그리고 입에 넣었을 때 혀에 퍼지는 농밀한 단맛과 과즙. 그 모든 감각이 입체적으로 쏟아지며 금세 중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황금빛 과일이 누군가에겐 조용히 간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69세의 오승혜 씨는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녀는 손녀를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녀는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꼭 망고 한 개를 꺼내 깎아 먹었습니다. 카페에서 파는 망고 스무디도 좋아했고, 한여름이면 냉동 망고를 갈아 만든 망고 셔벗이 그녀의 즐겨 찾는 간식이었습니다. 망고는 열대 지방에서 온 천연 보약이라던데요.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에도 좋다고 해서요. 그녀의 말은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잡지 기사에서 자주 본 문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느새 하루 12개 이상의 망고를 섭취하는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식사 후 더부룩함과 함께 메스꺼운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은 자주 마르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으며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묘하게 뻐근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간이 안 좋은 걸까? 걱정이 된 그녀는 병원을 찾았고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 AST, ALT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평소에 단 음식, 특히 과일은 어떤 걸 자주 드세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망고요. 생으로도 먹고 갈아서도 먹고 하루에 한두 개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망고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당도가 매우 높고 특히 고과당 프럭토스의 함량이 높습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기 쉽죠.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 씨의 얼굴은 당황과 의문이 섞인 채 일그러졌습니다. 과일인데요? 과일 당분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과일 속 당도 결국 당입니다. 특히 망고는 백지당 평균 1415지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이 간에서만 처리되는 프럭토스입니다. 연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그게 쌓이면 간 기능 저하와 피로감, 심하면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오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병원 창유리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고 그녀는 양손을 무릎 위에서 조심스레 모았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사랑하는 손녀와의 단짠 간식이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과일 프럭토스 섭취가 많은 중년 이후 성인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이 약 2.3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망고, 포도, 바나나처럼 고당도 과일을 매일 150지 이상 섭취한 그룹이 간 내 지방 축적 ALT 수치 상승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성 모병원 소아기내과 연구팀은 중년 여성의 고과당 섭취가 간 대사 스트레스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기저간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경미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 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익어가고 있던 망고 3개가 노랗게 빛나고 있었고 그중 하나를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들보들한 껍질, 달콤한 향, 그리고 손에 느껴지는 적당한 탄력. 그녀는 칼을 들어 망고를 자르려다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오 씨는 손녀와 함께 오렌지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망고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자. 너무 자주 먹으면 간이 피곤하대.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렌지를 껍질째 까기 시작했고 그녀는 망고를 한쪽에 밀어두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후 그녀의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로감도 줄고 속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건강이란 결국 얼마나 좋은 걸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망고는 분명 황금 과일입니다. 하지만 금은 빛난다고 해서 모두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반짝임 속에 숨어 있는 당분과 과당을 이해하고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